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산업을 전통 산업으로 설정을 해서 육성할 것인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어떤 그 각 지역에서 전통 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산업을 선정하는 걸 겁니다.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어떤 고유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어떤 기반을 둔 어떤 산업 육성을 좀 하자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어떤 지역에 있던 산업들 중에서 어떤 현대적인 기술과 문화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서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좀 더 메인스트림의 어떤 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산업 부분들을 발굴해내는 것.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신정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리고 또 기여하는 어떤 정도가 큰 산업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산업협력권 산업이나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관성도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지역 전통 산업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산업의 법의 문제하고 산업의 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할 겁니다. 지금 뭐 현재 계획으로는 2014년도 예산이 11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. 각 전통산업당 한 6억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18개나 19개 정도의 산업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보면 거의 1+1 정도의 어떤 산업 형태, 그다음에 프로젝트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기존에 이미 그 RIS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사업단이 한 80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에 선정할 때는 너무 그 전통산업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추후 새롭게 더 추가하고 보완할 때 앞에 산업 너무 범위가 커버리면 새로운 어떤 산업 발굴하는데 조금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산업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냐. 그래서 앞으로 뭐 산업부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상컨대는 이 사업은 좀 더 커져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시범 사업적인 성격이 좀 강할 수 있고요. 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의 예산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산업 범위 같은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산업 범위를 설정할 때 이제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KSIC 코드입니다. 아까 이제 예시적으로 한 47개 정도의 KSIC 코드가 지금 지역의 어떤 산업협력권 사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과는 중복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산업 범위로 예시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역 전통산업 육성 사업은 KSIC 코드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KSIC 코드를 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산업의 어떤 지원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점들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좀 타겟 분야를 그다음에 차별화되는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참고용이지. 아까 고현석 의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어떤 그 KSIC 코드로 잡히지 않는 산업이나 또는 조금 중복이 될 수 있는 산업들도 좀 이번에는 과감하게 좀 포함시켜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KSIC 코드에 얽매이게 되면 기존의 어떤 산업 지원 사업에서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KSIC 코드를 먼저 찾아내고 예를 들면 뭐 10711의 떡류 제조업이라든지 뭐 1112의 소주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그 코드에 해당되는 사업체를 도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내고
그다음에 그 기업들한테 지원 과제를 발굴하게 하고 그 기업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점적인 그런 어떤 그 지원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이 로컬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로컬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 행복생활권의 어떤 사업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작품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나머지 있는 그 농촌생활권이나 도농생활연계권 같은 경우는 두세 개의 인접된 시군들 간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해질 거고 그 두세 개 시군들이 중에서 어떤 직접되어 있는 전통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직접되어 있는 산업들의 범위도 특정 KSIC 코드가 아니고 그 어떤 그 전통 산업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예를 들면 전통 가구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전통 가구 제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을 다 좀 포괄하는 형태로 해서 그 클러스터를 설정을 하고 그게 이제 두세 개 시구에 같이 걸쳐져 있으면 특히 더 우대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 도 차원에서 그 해당되는 전통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를 산정을 하고 그 산업 분야의 특화 개수를 산출을 해서 집적도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권 단위의 어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구 내에 몇 개의 업체들이 관련된 업종과 관련해서 몇 개의 업체들이 있고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산업들이나 다른 분야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그 굉장히 좀 면밀한 그 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 단위로 해서 집적도나 특화도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되고 그 단위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사업 기획인데요. 지금 현재 R&D 사업하고 BR&D 사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R&D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통산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워낙 좀 영세하고 그 기업의 어떤 그 수준들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어떤 R&D 과제들을 발굴해내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의 RIS 사업단이나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그 다음에 지자체 연구소 그리고 지역 특화센터 쪽에서 조금 더 그 선도적으로 지역의 어떤 기업들의 수요들을 봐서 R&D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발굴하는 과제 내용들은 아까 R&D의 어떤 4개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유형들이 해당되는지를 좀 보셔서 과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RFP 형태로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대체적으로 R&D 사업하고 BR&D 사업이 이 지역 전통산업 쪽에서는 거의 반반 정도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 지원 사업에 비해서 BR&D 비중이 조금 더 크게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워낙 전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수준이 R&D를 수행하기에는 아직은 좀 일천한 그런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좀 BR&D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필요하면 그 BR&D 사업 내에서도 좀 인프라성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 지역의 전통산업들이 좀 몰려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, 아니면 좀 공동의 어떤 주차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는 그런 어떤 환경정비 사업들도 좀 이 사업에서 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 체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, 추진 체계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는 기존의 RIS 사업단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사업단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
생각이고요. 그 사업단에서는 이 지역 전통산업 육성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 인력 코디네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거고, 이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터가 지역의 그 관련된 전통산업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과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, 그러니까 지원기관, 대학들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주고, 그 다음에 그 지원의 수요들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이 사업단 내 코디네이터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담의 인력들이 필요한, 전담 인력들이 가동되는 그런 사업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추진 체계들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어떤 사업들을 좀 잘 보완하면서 주민 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신정부의 지역 정책을 아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